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9월 2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파월 의장이 50bp를 인하한 그 속내는 미국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FOMC 이후에 시장이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던 목요일이었는데요.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낙관론이 번진 영향인데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시장이 환호할 만하게 드러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유가도 이와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간차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국내장은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포지션 베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올라준 것은 긍정적이니까요. 그에 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 내용부터 정리해 보시죠. 어제 증시는 한국에만 찾아온 반도체 겨울을 마주한 느낌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국내장 오르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0.8, 그런데 코스피는 0.2% 상승에 그쳤죠. 다른 아시아권 증시 상승률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일본 니케이 대비, 홍콩 항생 대비, 대만 가권 대비해서도 코스피가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 집중된 영향입니다. 이쪽으로만 외국인은 1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에서 6%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장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강한 매도 보이시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 초반에 11%까지 폭락했었다가 그나마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그래도 악재 속에 비교적 나은 점을 찾아보는 포인트로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이슈, 연휴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 등을 소화하는 어제장이었고요. 국내는 FOMC보다는 반도체 이슈에 좀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모건 스탠리가 촉발시킨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진한 우려감을 시장은 계속 받아들고 있습니다. 8월 29일 모건의 보고서 반도체 피크아웃을 준비하라라는 얘기 저희도 전달해 드렸었고 그리고 며칠 나서 8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됐다. 반도체 부분. 그리고 BNP 파리바가 9월 13일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점. 거기에 9월 15일 추가됐던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보고서. 그 내용 속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대폭 낮추는 것. 이런 흐름이 반도체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명확하게 이쪽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요. 지수 상승을 막아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서서 0.2%라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약, 바이오, 자동차, 다른 대형 종목군들이 그래도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세가 바로 이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6%나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명확하게 상반기는 반도체, 7월부터는 바이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시세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적 신고가 황제주 돌파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6%의 상승으로 어제 100만 원을 넘어선 흐름을 고스란히 잘 지켜내기도 했죠.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센티 회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존도 어제 9%나 띄워주기도 했죠. 자, 투자뉴스 7을 보셔야 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시장 얘기를 대변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최대한 시장 속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작진과 저희 진행자 팀도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로 어제장 놓고 보신다면 대형 섹터는 반도체 부진이 지속되자 제약바이오에 더 힘이 실렸죠. 지금 섹터, 대장 섹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대형 섹터 내에서 수급 싸움이 계속 일어날 텐데 명확하게 지금은 모든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나온다면 함정남 차장님 말씀대로 그날은 반도체가 일어서는 날이 되겠죠.
일단은 제약바이오의 입지다지기, 명백한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알테오젠 9% 급등하는 흐름, 3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넥스 25%, 외사의 보고서도 긍정적이었고 국내 증권사나 혹은 리서치 업체들의 탐방 보고서도 긍정적으로 쏟아졌습니다. CDMO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한 수혜 기대감도 강하죠.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며 27,000원을 돌파했죠. 젠백스나 샤페론 등의 종목 상한가까지 있었어요. 대형 섹터에서는 명확하게 제약바이오였던 어제이고요. 서브 섹터로 가볼까요? 요즘에는 AI 반도체와 전력이 함께 빠지는 분위기에서 AI 반도체만 빠지고 전력은 버티는 분위기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전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굵직한 업체들이 돈 모아다가 그걸 전력 인프라를 세우는 데 쓴대라는 뉴스가 오픈 AI부터 해서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관련한 뉴스를 전달드렸었고요.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나왔던 이 JP모건의 보고서를 어제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한국 변압기가 쇼티지 상태이고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주가 상승 여력은 30% 있다라고 얘기한 점이었었죠. 어제 이 시간 전달을 드렸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11%, 효성중공업 11%, 그리고 LS일렉트릭 혹은 일진전기, 재룡전기 등의 종목까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브 섹터에서는 가장 도드라졌던 상승률이 전력기기 쪽이었고요. 해리스와 금리 인하 모멘텀 안고 있는 이 신재생 쪽에서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등도 강세였고요. 자동차도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아무래도 자동차 할부 구매가 더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어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현대차, 기아 강했습니다. 자, 테마단으로 가볼까요? 테마단에서는 어제 헤어낸커 헤드라인으로 살펴줬던 경영권 분쟁 관련한 종목들 고려아연, 영풍, 영풍정밀 강세였고요. 더불어 FN가에도 올랐습니다. 이쪽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업데이트된 소식들 헤어낸커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요. 결국 AI의 최종 종착지는 자율주행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전해드렸고 단독 뉴스 웨이모와 관련한 소식 살폈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6%, 퓨런티어 등의 종목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은 시간외 단골 테마로서 단발적인 시세로 끝이 났던 자율주행이 모이고 모인 뉴스들 10월 에이스 로보택시 일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연속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어제 저희 시간에 브리핑했던 내용들이 다행히 시장에서 잘 반영이 돼서 굉장히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바이오의 붐은 온다, 아니 왔다라고 봐야겠죠. 어찌됐건 금리 인하라는 것이 명확한 기조로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FOMC에서 금리를 B컷이나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당연히 근간이 되는 가장 큰 호재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각 분야별 개별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등에서 쏘아 올려주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 회복도 그 몫을 하는 거겠죠. 어제 제약바이오 전반의 종목이 강했고요. 유독 강했던 쪽은 바이오시밀러 CDMO 쪽, 비만 당뇨, 플랫폼 바이오텍,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이 되겠습니다. 비만 당뇨 쪽은 어제장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 쉬어갔고요. 이 노란불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쪽이 강했습니다. 젠백스나 샤페론, 퀀타메트릭스가 어제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는 10월에 있을 임상 이상에 대한 캐나다 쪽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고요. 퀀타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다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샤페론 역시나 치매 쪽은 아니었고 다른 이슈로 올랐는데 아무래도 치매 쪽 이슈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는 알츠하이머 쪽이 강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오시밀러판과 플랫폼팜 이 두 판에서는 HAB를 제외하고는 어제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중 유독 강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혹은 알테오젠 등등이 되겠죠. 플랫폼 쪽에 리가켄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오 전반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바이오 신뢰 회복의 주역 중 하나를 꼽아봐라 한다면 뭐 많은 종목들 있겠지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알테오젠은 올해 상승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차트인데요.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 기록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또 양봉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알테오젠은 4월을 제외하고 다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점이 상승의 정석으로 꼽는 이유였냐라고 보신다면 증명하고 수급이 실리고 증명하고 수급이 실리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를 올해 알테오젠이 거머쥐기도 했었죠. 어제장에서도 9%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9월 23일 머크의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종료가 있고 결과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9%, 올해 255%나 상승한 알테오젠 35만 원권을 돌파했습니다. 상반기였죠.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 30만 원 얘기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그 자리를 껑충 넘어서서 35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환경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스모, 우리가 세계 폐암학회에서 기대 여러 가지를 맛보고 나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 나눠드렸었는데 관련한 이야기에서도 계속 기대감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 쪽은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 종목들마다 갖고 있는 힘이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반도체와 줄다리기 하는 이 수급 환경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 맥락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중단기 관점에서는 반도체로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수급 이동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많이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맥락에 바이오의 한 가지 수급 주의 포인트로 남겨놓고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상승을 즐기시면 되겠죠. 자, 시장은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되고 여전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지지 않는 풍선 내에서 이렇게 풍선 효과로 한쪽 누르면 한쪽 올라가는 이런 빠른 수급의 이동만 나타나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지쳐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투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경계가 있고요. 코스닥 거래 대금 어제 5조 원대였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 오르면 하나 내리는 장이죠. 박스권 내에서 순환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원형적 사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해보자 이런 증권사 보고서 같이 전달해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쯤 되면 원형이도 지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적 사고를 계속해 나가보죠. FOMC에 대한 해석과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시간차를 두고 밤사이 뉴욕장이 올라갈 수 있었겠죠. 원형적 사고를 해본다면 유동성이 부족한 환경에 나름 적응을 해야 하니 시속게임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빠른 테마나 섹터 순환에 적응해서 그 안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명확하게 가져가면 또 그 또한 긍정이라는 거죠. 뉴스나 분위기, 수급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 등을 중심으로 낙폭 과대했던 업종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길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둔화되는 시점을 증권가에서는 주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반전의 트리거가 나올 경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회복할 때는 또 강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논리이고요. 그래서 과도한 반응이 나온 종목들은 일단은 체크해 두자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연초 대비 고점 상승률은 75%.
25%였는데 지금의 올해 상승률은 한 자릿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하게 매도했으나 기관 측에서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기관의 매수 1, 2위 종목이 또 이들 두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의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뤄진다면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원형적 사고를 일단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그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살폈고요. 모건 스탠리로 인해서 일단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반도체 섹터. 모건 스탠리가 그 다운그레이드 보고서를 내기 전에 SK하이닉스 등의 목표가를 반토막 치기 전에 9월 13일 창구에서 좀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이런 언론 보도 등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보고서 발표 전에 대거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행 매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금융당국 측에서는 매도량만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이상거래 징후 시 조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라도 국내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될지 상황은 봐야겠죠. 무튼 모건 스탠리 측에서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보고를 굉장히 잘 맞췄었기 때문에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시장의 반도체 섹터 센티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모건 스탠리보다는 좀 덜 비관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이 바로 트렌드포스인데요. 트렌드포스는 그래도 내년도에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제 소비 제품의 수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부품 제조사들이 좀 보수적인 재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엄청나게 느는 상황은 아니라서 내년에 만약에 재고를 축적하는 시기가 온다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3나노 중심의 기술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했고요. 3나노 쪽 파운드리 하면 TSMC와 삼성전자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종목들을 체크해두는 차원으로만 넣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밤사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다고 해도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섹터 센트에 대한 의심이 아직은 많아서 지켜볼 상황입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 50bp나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 나가는 방향인 것은 피벗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선 것. 10년물 국채금리는 선행지표죠. 경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빅컷은 경제 회복이라고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경기 회복에 반영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긍정의 시각 등이 모이고는 있습니다. 에버코어 등에서는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되고 나서 S&P 500이 올랐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여러 이제 월가의 기관 투자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연착륙 혹은 무착륙 전망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유동성 공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단서가 있죠. 경기 우려가 없다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데이터는 소비나 고용이나 경기를 알려주는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이 좋았던 것은 그 경기를 알려주는 데이터 등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잘 버무려진다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일 것인가?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저희 자주 살폈었고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 헬스케어, 어제도 강했던 자동차, 국내에서 신재생 일부, 미국에서는 신재생 다수가 그래도 나름 선전하고 있죠. 건설이나 증권, 리츠, 로봇, 암호화폐도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쪽이 어젯밤에는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루이지애나 정부가 정부 서비스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라는 소식과 트럼프 후보자의 비트코인으로 햄버거 구매 이슈가 꽤 이슈가 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밤사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못지않은 상승으로 2%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자, 금리를
내렸는데 거기다가 경기 우려까지 없다. 이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오른 거죠. 실업수당 청구가 4개월 내 최저, 고용이 괜찮다, 경기가 순항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된 거고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전달 대비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 맥락에 3대 지수 올라섰죠. 자,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 AI 관련 설비 투자가 늘겠지 기대감에 반도체에 강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장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줄인 것은 아쉽긴 합니다. 자동차나 주택 시장도 금리 인하로 인한 구매 증가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나 홈디포 등의 종목들 강했죠. 암호화폐 시장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 코인베이스도 3%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장을 끌어올렸고요. 중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있을 중국의 LPR 금리에 대한 방향인데요. 이것이 인하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걸까요? 알리바바, 핀더더, 진둥닷컴 등이 올랐고요. 니오나 샤오평도 강세였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M&A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일부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자, 애플도 3%나 뛰었습니다. T모바일 CEO가 아이폰 이번 시리즈 잘 판매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그동안 아이폰 이번 시리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요소를 살짝 덮어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7%나 급등했는데 금리 인하는 결국 자동차 쪽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3분기 테슬라 쪽의 인도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모비라이 넣어봤는데요.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었죠. 인텔이 상황이 힘드니 이거저거 갖다 팔 건데 그 과정에서 모비라이 지분도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텔 측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모비라이가 15%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율주행 쪽 종목이죠. 라이다 사업을 최근에 좀 접어가면서 카메라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카메라 쪽 관련해서 국내 자율주행 쪽 생각해 본다면 넥스트칩도 비슷한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칩 주가 흐름 어제장에서는 자율주행 종목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함께 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스마트레이더 쪽도 살펴볼까요? 어제 1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 내용들 한번 체크해 두시죠. 자, 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났던 뉴욕장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 전에 수급 영향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지적 등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9월 선물 옵션 만기를 겪고 나면 그 다음 주 시세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불안감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히트맵 보니까 이런 쨍한 형광 보면 눈이 아플 법도 한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 분들은 보기가 좋죠. 전반적으로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던 쪽 보신다면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이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시간 외에서 두 종목 눈에 띄더라고요. 페덱스가 실적 내놨는데 세계 물동량을 가늠하기 때문에 약간 세계 경기의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긴 합니다. 그런 페덱스가 실적 악화와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시간 외에 급락으로 나온 점은 조금 걸리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강세였어요. 존 도나우 지금의 CEO가 10월 13일에 은퇴하고 그것을 알리어 틸 CEO가 새롭게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실적 부진이라던가 좀 트렌드에 뒤처졌다라는 평을 받았던 나이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쇄신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 나이키 종목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네요. 자, 그런데 중동 불안이 조금 지속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바논 헤즈볼라의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고가 아무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관련해서 레바논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날리고 있고요. 유가도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동 불안은 이제는 변수보다는 약간 상수처럼 여겨져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과 만약에 민감하게 만에 하나 반응을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았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현대글로비스나 HMM 쪽에 운임료 등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마치 화요일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쉬고 왔었기 때문인데요. 체크할 이슈 등은 이 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과 여러 그룹 총수들이 이 체코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들릴지 모릅니다. 원전, 조선, 방산, 철도, 재건 등등에서 나오는 뉴스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BOJ 회의와 인민은행, 중국의 금리 이슈 있을 겁니다. 또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21일에 이제 21T 수출 잠정치, 23일에는 머크 이슈가 알테오젠에 영향 줄 내용 나올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이 정도 이슈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 보유 종목에 해당하는 게 없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섹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거고 주요 섹터는 어느 쪽으로 잡아주셨나요? 네,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좋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영 앵커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현대차와 웨이모의 협력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소식과 함께 체크해볼 만한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자율주행은 이제 뭐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와 협력을 해서 로보택시 위탁 생산에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바로 어제 민영 앵커가 쉬어가는 동안 뉴스들 차곡차곡 모아서 정리해준 내용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한 1000여 대가량 로보택시를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구글 웨이모인데요. 현대차와 웨이모가 만나서 미국에서 3차례 이상 논의를 이미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6세대 자율주행 특화 시스템, 그 예로는 고성능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더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민영 앵커가 정리해준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탁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밝혔던 구상처럼 현대차의 신사업 분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파운드리의 현실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9월 27일부터 현행 25% 매겨지던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관세가 이제 100%로 인상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현대차가 대체제로서 모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 소식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글 웨이모는 기존에 길리사의 전기차 지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 우버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아이오닉 5로 이제 대체 모델로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3가지 이슈가 이 소식에서 저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현대차가 3.8%가량, 현대차 우선주 4%, 현대차 EUB는 3.2%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아도 3% 상승을 그리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함께 부품주단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부품주들의 상승 흐름도 상당히 거센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음 장 이어서 바로 보시죠. 자율주행 이슈와 함께 그 전에 나왔던 이슈가 현대차와 GM이 함께 동맹을 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전기차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하이브리드 쪽일 텐데요. 2023년에 GM의 북미 생산 대수가 269만 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와 협력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이 함께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상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GM이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수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EV 플랫폼 기술, 원가 경쟁력 이 3가지인데 현대차로부터 라이센싱을 받고 그리고 북미 진출, 한국 부품사를 채용한다면 이 3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GM의 구상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은 탑픽 종목으로 부품주단에서 현대모비스를 골라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이미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북미 내에 공장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모듈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확장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이미 진출을 해 있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지분 교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점차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뽑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부품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SG글로벌이 18.4% 급등세를 그려냈고요. SL, 한중, NCS, DN 오토모티브, S&T 다이내믹스, 화신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그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탄력을 잘 받아줬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웨이모와의 협력 이슈로 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6%대의 급등세, DY는 9%, 퓨런티어도 9.1%, 모트렉스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그려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나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기에 이렇게 영화 스튜디오를 빌려서 공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테슬라 관련 모멘텀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나리오 일정 매매 관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들려왔던 또 다른 이슈, KT와 현대차의 이 지배구조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사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의도치 않게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익성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KT 죄송합니다.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KT는 약간 0.8%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KTCS가 14% 급등, KTIS는 5.7%의 급등세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KT와 현대차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협력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커넥티드카 사업뿐만이 아니라 KT가 현대차 그룹의 OEM 차량의 통신 모듈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차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분류를 해보면요. 6G나 위성 활용, 자율주행 쪽,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나 서비스 로봇 쪽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서도 KT와 현대차의 이런 지분 구조상의 이슈로 인해서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5G, 6G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ESS 관련해서만 조금 언급이 됐던 서진 시스템도 어제 이 이슈로 2.5%가량의 급등 흐름 함께 그려줬고요. 그 밖에도 5G, 6G 관련주들 사실 올 한 해 좀 힘들었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볼 만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시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FN가이드 쪽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사실 FN가이드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증권 연구원 출신인 김근호 전 대표가 화천기계와 손을 잡고 2004년에 이 삼성으로부터 FN가이드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권형석 화천기공 대표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을 제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 속에서 2주 만에 김근호 전 대표가 사임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고요. FN가이드 최대 주주는 화천그룹으로 이렇게 정정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천기공이 한 7.8%, 화천기계가 4.8%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화천그룹의 우호적인 지분율이 한 32%가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행방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이번에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근호 전 대표이사도 9월 11일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 중에서 영풍, 영풍정밀, FN가이드까지 무려 3종목이 경영권 분쟁 이슈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이슈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사실 영풍과 영풍정밀 모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영풍은 2연상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풍정밀도 역시 2연상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만 영풍정밀은 어제 종가가 15,830원이었는데요.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FN가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뭐 개인만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모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고려아연과 영풍 관련주들 중에서 고려아연은 이제 이미 공개 매수가를 넘어섰습니다. 6.2%의 상승, 현재 어제 종가가 70만 7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로 만약에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공개 매수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FN가이드와 화천그룹 관련주로서는 FN가이드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 화천기공과 화천기계의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아주 두드러지진 않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FN가이드의 경우에는 이 특성상 화천기계가 정밀기계를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경영권 분쟁 이슈들 추가적으로 더 터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새롭게 나온 이슈로 인한 급등 흐름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이슈로만 바라볼 것인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민하게 움직임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요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방향 설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과 이야기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연준의 피컷의 뉴욕장이 하루 지나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수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금요일이기도 하네요. 공격적 배팅을 하기는 아직 조금 망설여지는데 시장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이시라면. 네, 일단 지금 반도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좀 이런 투심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야속하게도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도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어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두고 본다고 한다면 추세 자체가 좀 하방을 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를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분기 실적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IB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크아웃이 맞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던 건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피크아웃 논란과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컨센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그러면 4분기에도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BM에 대한 밸류를 미리 가져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실망에 대한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스마트폰 이번에 출시한 부분에 대한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 입지가 조금 약해요. 사실 TSMC 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HBM도 살짝 늦어 있고 파운드리도 이거를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글로벌 IBA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힘을 못 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좋은 가격대에는 맞습니다만 네.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를 끊어낼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보유 중이 아니고 반도체를 좀 신규적으로 접근해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충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만약에 연말에 만약에 이러한 논란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 조금 확인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심을 조금 떨쳐내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신규 매수자 관점이라면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매력적인 가격인 것은 분명하다 얘기 주셨네요.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이 반도체 수급을 다 갖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 삼바나 알테가 각 시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내에서 좀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서 뭐 탑픽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들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습니다. 사실 그나마 CDMO 쪽에서 꼭 하나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바이넥스랑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ST팜이 조금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 섹터에 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의회는 통과를 했고요. 이제 상원이 남았는데 결국에는 CDMO 쪽이 왜 이렇게 부각을 받고 바이오시밀러가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는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생물보안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됐을 때 이제 중국에 있던 수주하던 물량을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교롭게 이번에 유한양행에 대한 FDA 승인, 렉나자 승인도 지금 바이오 쪽의 투심을 살려주는데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바이오냐 반도체냐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강한 거는 바이오가 확실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대거 이동했을 때 그럼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바이오 쪽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바이오를 신규 접근해야 되냐 반도체를 신규 접근해야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가격적인 매력은 반도체고 근데 바이오는 사실 지금 힘이 너무 좋고 수급이 좋다 보니까 뭐 둘 중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하나 찝어드리자면 바이오 쪽이 힘이 좋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가격 쪽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찾는다고 한다면 뭐 알테오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시고 CDMO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CDMO 쪽은 ST팜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이 이번에 진펜트라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이라면 알테나 삼바나 뭐 이제 보유의 영역을 즐기시면 될 거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 여쭤본 거였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종목들 함께 언급해 주셨어요. ST팜이나 셀트리온 등등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바이오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고
드렸고요. 이제 서브섹터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단에 요즘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쪽은 밸류업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금리 인하 모멘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갖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자율주행은 단발적인 시세 외에 잘 못 냈어서 종목 선별이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10월 달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로보택시. 네.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GM과 MOU를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주가가 좀 힘을 못 냈고 어느 정도 많이 빠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사람 심리가 올라오면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일까? 팔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윗골이 달리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율주행 섹터 분들은 좀 담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런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와 그런 자동차의 그런 결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라던가 이런 안에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차량용 전장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은 조금 뭐랄까 이슈에 의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만약에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는 또 자율주행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지금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차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SDV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잡아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뭘 사야 돼요?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은 현대오토해볼까요? 아니면 퓨런티어나 뭐 넥스트칩 혹은 뭐 스마트레이더? 중소형단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모트렉스 쪽이 괜찮아 보이고요. 모트렉스.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역시나 HMI라고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운전자와 차량 간의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좀 큰 거, 시총 큰 거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대장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양분화해갖고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종목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부장님의 픽으로 넘어가고 시간 허락하면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픽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저 군대를 안 가서 그런 거 좀 어려워요. 네. 사실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지금 이라크에서 탄도, 유도탄 관련된 수주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규모이고요. 지금 그게 관련 있는 기업이 바로 LIG 넥슨입니다. 지금 최근에 LIG 넥슨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라크에서 이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게 천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러면요,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방산 쪽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뭐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계속적으로 해외 수출과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게 K2 전차, 이게 현대 로템이고, 그다음에 K9 자주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런 방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멘텀들을 보시면 사실 LIG 넥슨이 이런 천궁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0만 원대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공략해보기에는 방산, 오히려 지금 조용할 때 이럴 때 사서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매도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할 때 관심들 방산주로서 탑픽 LIG 넥슨 주셨고요. 20만 원 정도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네, 목표가는 지금 정고점 부근이 아마 24만 9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25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 부분들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크게 한번 전고점 돌파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월봉 추이를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LRG 넥스원의 전고점 돌파 기대하겠습니다. 25만 원의 목표가였네요.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